자, 2010, 2015년 맞죠? 2015년 고3 9월입니다. 고3 2015년 9월 평가원 지문인데요. 이 3년짜리 보기 문제 풀어볼 건데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풀어보는 문제는 예전에 이것 가지고 엄청 열심히 강의 돌리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엄청 간단하게 푸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언제나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발문이라 그랬어요. 발문. 일단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보기의 물음에 대해 햄펠의 이론에 따라 설명을 한다고 할 때 가나다에 들어갈 명제를 바르게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가나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말은 봐요. 햄펠의 설명이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햄펠의 설명이란. 그쵸? 햄펠의 설명은 무엇일까요? 를 보셔야 되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부분은 햄펠에 따르면 설명. 여기 이 문단인 거예요. 햄펠에 따른 설명이죠. 햄펠의 설명. 햄펠의 설명은 이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단이 요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엄청 핵심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은 이 문제가 조금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은 얘를 못 풀었다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의 정답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혹은 틀렸다면 어려웠다면 맞았어도 어려웠다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햄펠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햄펠의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띱니다. 간단하게 전제, 결론이 도출되는 논증이어야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설명의 기본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설명항은 전제, 이게 바로 설명항. 그리고 설명되어야 하는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줬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쵸? 이 부분이 전제고 이 부분이 결론인 거죠. 그리고 이 설명항과 피설명항의 성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설명항에는 보편 법칙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여기서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 설명항 가와 이건 그냥 써져 있는 대로 괄호로 합시다. 가는 보편 법칙에 써져 있죠. 그리고 나는 선행 조건이어야 됩니다. 나는 선행 조건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선행 조건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죽는다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걸 이렇게 연결지은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사례.
예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햄펠의 설명이로는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난 일이었음. 결국 설명항에서 선행 조건이 사례이고 피설명항이 이거 역시 사례인 거죠. 그쵸? 사례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드러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소크라테스처럼. 그렇다는 말은 가, 나, 다가 있는데 여기에도 사례처럼 구체적인 대상이 드러나야 되고 다에서도 사례처럼 구체적인 대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무엇일까요? 를 하자면 바로 리을이죠.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 구체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뭘까요? 바로 A인 거죠. 리을은 보편적인 법칙인 거예요. A가 아니라 다른 거울, C, 다른 거울, X라도 다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리을 부분을 다시 보면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이 문장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평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반사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입사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반사각이죠.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반사각인 거죠. 왜? 주어잖아. 광선의 반사각이 주어잖아. 그리고 요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은 결국은 반사각이 주어인 거고, 그리고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요 녀석은 이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죠. 요 녀석도 보충 설명을 해주는 녀석이고요. 그쵸? 그렇다는 말은 다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A의 반사각입니다. A의 반사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디귿인 거죠. 그래서 여기 리을, 여기 디귿 해가지고 답은 4번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은 게 뭐야? 이제 기역과 니은이 왜 나 선행 조건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논증이잖아요. 그쵸? 리을을 먼저 들어갔을 때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 거울이다라는 사례를 준 것이고요. 그리고 반사각이 입사각과 같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A의 여기 아니죠? A의 반사각, 입사각이죠. 이렇게 헷갈리니 A의 입사각을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은 사실 이 리을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을에서 디귿이죠. 디귿을 어떻게 뽑아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사실은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한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설명항에 보편 법칙이 들어가야 되고 선행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편 법칙은 어떤 녀석이다. 선행 조건은 어떤 녀석이다. 특히 선행 조건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이어야 한다. 그 결과 피설명항이라는 녀석은 보편 법칙이었던 리을의 개별 사례로 볼 수 있는 녀석이다 라는 거죠. 보편 법칙의 리을의 주인공은
광선의 반사각이라는 녀석이고, 이 광선의 반사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디귿인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